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다소 좀 아쉬운 시장입니다. 오늘 오후 3시께부터 정말 급격하게 시장이 밀리면서 오늘 정말 막판에는 좀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도 현 시장에서 빨간불을 켤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모셔봐야겠죠. 오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이제 지난주가 또 추석이었기 때문에 네. 2주 만에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정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 막판부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금투세 이슈까지 함께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내일까지 이 약세가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의 전망,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9월은 마무리가 되고 10월 초의 전망까지 제가 한번 오늘 방송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오늘 좀 급격하게 밀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네. 상승을 안 했다면 우리가 그래도 오늘 정도 이제 마이너스 한 1% 정도면 뭐 크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판에 밀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오늘 또 시장이 더욱더 안 좋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10월에 다가오는 이번 이제 하반기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잖아요. 네. 올해를 좀 풍족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어떻게 오늘 또 2주 만에 출연해 주셨고 급격하게 밀리면서 네. 체감적으로 안 좋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우리 또 시청자분들 위해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오늘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제가 2주 밀었던 것만큼 오늘 네. 속 시원하게 제가 오늘 시원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네. 내일 당장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일단 추가적으로 챙겨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저희 QR 스캔처럼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가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함께하신 분들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어떤 분들이 또 상품을 좀 받아가실 수 있을지 선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이은복 전문가님이 생방송에서 가지고 온 선물들도 있으실 거죠. 자, 그래서 내일 당장 시가 베팅해 볼 수 있는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또 시그니처죠. 주식의 봄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어디 쪽에서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대왕고래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대왕고래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대왕거래 같은 경우는 오늘도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월달, 9월 말에도 있고 10월 초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벤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대왕거래가 단기성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쭉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대왕거래 관련 섹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종목들 타점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 잘 하시면은 큰 상승률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왕거래 가져왔습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오늘 사실 이제 안덕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인해서 제2차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제 12월에 우리가 첫 시추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해외 투자 계획이라든지 조강권 확보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에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 기술자문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던 건 그겁니다. 정부에서 얘기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12월에 첫 시추를 하게 되는데 앞서서 정부에서는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7개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이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대왕고래를 먼저 시작으로 한번 시추를 해보고 어느 정도의 석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해외 쪽에서도 이제 해외 기업들을 상황으로 사업 설명이 진행하고 있죠. 게다가 10월에 자문사를 선정해서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산 쪽 가지고 오셨는데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국제정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까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동 쪽은 계속해서 전쟁 중이고 오늘 또 전쟁도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고
앞으로 계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또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11월에 대선이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대선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유럽이나 좀 이제 이외 약소국에서 좀 방산 쪽에 힘을 좀 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이제 방산 쪽에 또 이제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이면서 오늘 방산 쪽 섹터 종목 중에서 또 11월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두 종목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또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까지 저희가 시가 베팅과 단기 스윙대에서의 종목 하나씩 오늘 선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되 휩쓸리지는 말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계절이 좀 무섭네요. 네.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제가 원래 장 초반에는 여름을 드렸다가 이제는 지금 겨울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겨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는 겨울이지만 내 계좌에는 따뜻한 봄이 올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특히나 엔비디아를 필두로 미국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뉴욕 증시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에요. 중국이 지금 침체에 빠진 경기를 좀 구하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적극적인 통화 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죠. 블랙웰에 관련한 대량 생산과 더불어서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소식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 좀 오름세가 나타나다가 오늘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탄탄한 수급 속에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 빨간불 켜다가 막판에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2,596선 마이너스 1.3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오늘 마이너스 1.05% 하락하면서 759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서 금융시장에 이제 1조 위안이죠. 우리 돈으로 봤을 때 189조 원 넘는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지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나서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국과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나 화학주부터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좋은 모습이네요. 자,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경우 수출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 화장품주들은 당연히 호재입니다. 거기서 제가 오늘 특징적으로 봤던 종목들은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 특히나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종목이죠. 오늘 아무래도 그래도 막판까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기는 했었습니다만 9%대에 오늘 또 급등 양상이 나타났고요. 또한 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됐잖아요. 총 100개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 코리아 밸류업 그러니까 밸류업 종목으로 꼽히던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통신주들이 또 제외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좀 추리가 됐다라는 점이 오늘의 시장이 좀 특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큽니다. 오후 3시께부터 갑자기 밀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도 탄탄하고요. 이렇게 시장에 휩쓸리지 않는 종목들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걸 오늘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시겠죠? 바로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오늘은 네. 아주 화끈하게 또 제시해 주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인사 말씀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네, 일정매매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일단 2주간 쉬었죠. 2주간 쉬면서 여러분들 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큰 정책도 있고 이슈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오늘 증시 같은 경우도 장 막판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굉장히 조금 안타까움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시장의 주도주가 약간은 조금 부재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그런 힘든 부분 제가 옆에서 서포트 잘 해주고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일 당장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하나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QR 스캔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접속하시면 오늘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자세한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고요. 혼자서 내기 힘든 수익 조금 더 빠르게 내고 싶다. 그리고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켰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보기란 클릭해 주시면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무료 공략주의 혜택이라든지 생방송의 뭐 자료집 같은 거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 링크 걸어놨습니다. 필히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익률표 짧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대표님 생방송에서 얘기한 공략주들로만 오늘 수익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16만 원의 청산 가격 주시면서 14.29%의 빨간불. 자,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37,000 원의 청산가 주시면서 7%의 빨간불. 갤럭시아 SM 지난 방송의 공략주였죠. 이 종목도 14.81%의 빨간불. 자, BH 같은 경우에는 1거래일 만에 4%,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수익으로 11.76%의 빨간불, 서진 시스템 20%, 우리바이오도 15%의 빨간불을 켜면서 생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이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붉은 기둥을 안겨다 드리고 있다라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따로입니다. 오늘 생방송 공략주 3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게다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렸으니까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0분까지만 함께 해주시면 되니까요. 방송 시간 36분 남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자, 일단 대표님. 네. 일단 시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뭐 헤즈볼라가 약간 미사일도 쏘면서 그리고 네. 이제 금투세가 쉽지가 않나 봐요. 의견 수렴이 목요일쯤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간 지금 시간을 갖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와, 이게 한 달이면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 이 시행이냐 유예냐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폐지를 네.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맞습니다. 경우의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목요일에는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는 불확실성을 또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그렇다고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물리나라는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앞으로의 시장과 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금투세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폐지가 하는 게 맞고 일단 한 달간의 지금 유예 이제 좀 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 그럼 주식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시는 그 굉장히 불확실성이 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뭐가 있겠어요? 지금 헤즈볼라가 장중에 또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쉬는 날 이제 좀 저녁에 잠을 잘 때는 또 이스라엘이 폭격기를 날리고 이러면서 서로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지준율이 50bp 이나 수혜를 어제 장 막판에 살짝 얻고 그다음에 오늘 장 초반에만 살짝만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원래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 중국 지준율 50bp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약세였던 화학주랑 또 철강 쪽, 오늘 올랐던 뭐 화장품 종목들, 그다음에 중국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 재료임이 불구하고도 오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가지고 금투세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악재들이 계속 시장을 괴롭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이 한 달 동안의 기간, 그다음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전면전까지 다가왔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해지 관련 종목들이 뭐 흥구석유랑 뭐 한국석유 이런 석유 관련 종목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들이 좀 꿈틀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일단 내일까지는 시장이 좀 약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즈볼라 이스라엘 공격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막타를 좀 쳤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주요 테마를 보자고 하면은 장마판에 STO 이제 토큰 테마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토큰 테마가 이렇게 수급이 쏠릴 만한 뉴스나 이런 거 따로는 없었는데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에 이제 법 개정이 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이 STO 쪽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중국 기업 관련들 뭐 항생 기업 뭐 이런 애들 왜 올라갔냐면은 결국엔 중국 지지율 인하 때문이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최근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테슬라가 이벤트가 있죠.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로보택시 출시 이벤트와 더불어서 그 테슬라의 그 8월 달인가 9월 달 이제 차량 인도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호재들이 작용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반등에 성공해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들만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그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의 이제 반등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내 증시는 일단 오늘 이제 26일 날 새벽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이번 시장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국내 증시 반도체 향방이 조금 나눠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잘 나올 시에 내일 국내 증시에 좀 굉장히 훈풍을 불 수 있는 그런 좀 작용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파월 연준의 의장이 또 발언이 있습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움직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금요일 날에는 또 8월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지표 발표도 좀 굵직한 이벤트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랑 금투세 한 달 기간 그런 악재들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번 주 10월 초까지는 시장의 변동성과 약세의 흐름이 조금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 극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10월 또 우리가 그 금투세 관련해서 한 달 유예 기간 이것도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어찌됐던 시장이 또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전략주를 준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는 복이 잔뜩 들어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해 드릴 거고요. 게다가 생방송의 공략주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는 이유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유한양행 뭐 이제 FD 랭라자 관련해서 이제 승인 소식 다 아시죠?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14%의 빨간불, 휴메딕스도 7%, 갤럭시아 SM 지난 방송 공략주였죠. 14%, BH 센즈랩, 서진시스템, 우리바이오까지 현 시장에서 최대한 좀 빠르게 진입을 했을 시에 빠르게 청산이 가능한 게다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생방송의 선물 3가지와 내일 당장 단기 전략 저희가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 열어놨습니다. QR스캔 입장하시면 저희가 채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더불어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5분 선정 이후에 소량의 선물까지 증정해 드리고 있는데 5분 지금 당첨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님, 권HY님, 그리고 슈퍼윤님, 그리고 김성준님, 문창순님 오늘 또 당첨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루에 5명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편의점 상품권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구독만 하시고 이벤트만 함께 진행하시면 이렇게 선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이 부분도 잊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표님, 내일 단기 전략 공략주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일단 생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첫 번째로 히든종 유한양행.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차트 보시더라도 굉장히 높게 위치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거는 더 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역시나 제가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드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 10% 넘게 수익을 상승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일단은 FDA, 렉나자 FDA 허가가 났는데 주가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하에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을 할지는 확실히 보여줬었던 부분이 너무 쉬웠습니다. 유한행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갈 수는 있지만 올라갈 때는 한없이 끝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렉나자 이슈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차트 보시더라도 굉장히 고점에서 한번 좀 쉬어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또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어제죠. 어제는 또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고요. 앞으로 저는 이 종목 더 갈 수 있다고는 좀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종목이 좀 흘러내린 이유로 보자고 하면 아까 그 리스크,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 다 있지만 일단은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잠깐 나왔는데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 유한양행과 관련된 그 중국의 모기업인데 이 기업은 생물보안법에서 좀 배제가 된다. 그러면서 반사수에 입을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3% 넘게 떨어지고 이와 관련해서 뭐 리가켄바이오나 그 알테오제는 무려 7%나 넘게 떨어졌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휴메딕스도 한번 볼까요? 네.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미용 의료기야. 이제 비만이죠.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10월 달에 위고비가 나옵니다. 저도 바로 구매를 할 의향이 있는데 이 위고비가 나오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견인을 할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고 역시나 매수가랑 목표가 드렸고 손절가까지 방송 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직접 드렸습니다. 방송하면 캡처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오늘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앞으로 위고비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비만 관련 섹터들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단기 급등 관련 종목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비만 관련 종목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꼭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SM이죠. 이거 같은 경우도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잘 갔죠. 결국 STO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다음 달 중으로 법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STO도 충분히 먹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하지만 STO 같은 경우 저는 의문점이 있는 게 이제 오늘 갑자기 오른 것도 저는 솔직히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STO 쪽 섹터는 그렇게 크게 조금 추천은 이제는 추천드리진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짧고 먹고 가려면은 확실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타이밍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팍스통신만 저희 혜택 여기 들어오시면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 오전 시황도 제가 매일매일 한 줄평으로 쉽게 남겨드리고 있고요. 증시 스케줄, 그 다음에 미국 실적 발표 시즌 때는 미국이랑 한국의 실적 발표도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관심 테마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관심 테마에서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어떤 뉴스가 뜰 건지 그리고 이 테마 안에서의 종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목들도 매일매일 제가 오전에 장 시작 전에 매일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다 무료로 혜택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로 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길진 않아요. 10분 내로 다 촬영을 했고 주식 기초 강의부터 차트 쉽게 보는 법, 뭐 HTS 보는 법까지 해가지고 제가 영상도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주식을 투자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이 영상 교육 영상들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유료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원하는 그러한 또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중에 일하다가 중간중간 사실 매매를 하고 싶은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짧게 알아가면서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전 시황, 오후 시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이제 실적 발표를 어떤 종목이 오늘 하고 있는지 미국과 우리 시장까지 포함해서 다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게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가장 또 떠오를 것인가 섹터 정리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HTS와 MTS를 잘 활용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또 이제 HTS 사용 방법 등의 주식 기초 강의와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고요. 손절을 좀 최소화하면서 계속적으로 빠르게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진행력이 필요합니다. 손절을 좀 최소화하면서 계속 수익 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장 또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걸 최근에 잘 해내고 계시는 게 또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우리 대표님 유한양행 휴메딕스부터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선점해 주시면서 3,100원이라는 청산 가격 제시해 주셨습니다. 갤럭시와 SM, STO 개정안 발의 일정 때문에 사실 올랐는데 이제는 좀 당분간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컬러감에 맞게 이 종목 들어갔다가 빨리 청산하고 또 이제 저 종목으로 갈아타면서 수익률 높게 수익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전문가님이 약속 하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께서 내일 당장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린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자, QR 스캔 입장하시면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입장 가능하시는데요. 이 채널 어떻게 함께해야 되는지 저희가 동영상으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올려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꼭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고작 24분 남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함께해 주시라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럼 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생방송 공략주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대왕고래 쪽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동해 심해가스전 이제 7개 유망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술 자문회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정부의 유망 구조 도출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기존대로 12월에 첫 시공하고 계속적으로 일정대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대왕고래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당장 다음 주 이번 주에 시가 베팅을 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끌고 가실 이거는 건가요? 치고 빠지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대형거래는. 네. 계속 가는 것보다 오. 이슈 받을 때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계속 해야 하면서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계속 봐야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일단 볼게요. 네. 네. 일단 대한거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오늘 개최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또 일정이 또 있습니다. 10월 8일 날 동해 탐사 시추 안정성 검토 대응 방안 전문가 토론회가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까지 또 주가의 대한거래 관련 종목들이 함께 또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대한거래를 들고 올까 말까 고민했던 게 들고 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 오히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밍이 왔다, 좀 저점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10월 중에 또 자문사 선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 활동을 이번 이제 10월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고요. 12월 달 1차 공 시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직접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 조강료 등 제도 개선도 이번 연도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거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들고 가면 안 돼요. 수익 줄 때 그냥 바로 팔고 다시 매도하고 치고 빠지기를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종목은 화성밸브죠. 화성밸브는 일단은 이것도 대한거래 섹터 중에서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아까 한 7%에서 8%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바로 제가 체크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5%, 고점 대비 저점까지 13%를 뺐던 종목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줄 때 빨리 팔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이고요.
그래서 탐사 시추위를 위한 보급선, 용선, 그다음에 용역 계약 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밸브 가스관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한고래 가스관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대장주고 전체를 통틀어서 화성 밸브가 움직임이 보이면은 그 대한고래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신제품 고압가스용 볼밸브 판매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대한고래가 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스관 밸브 쪽에서 국내 1위 기업답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고 재무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더라도 지금 추세가 하단 지지선을 강력하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잘 버텨줬고 오늘도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되신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S 글로벌입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에너지 신기술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하는 기업이고요. 동해가스전 투자 주관사 희망한다는 기업입니다. 이거 정말 자기들이 주관사를 하고 싶다. 근데 하긴 했지만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네. 그래서 자회사 GS 엔텍을 통한 해상풍력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은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지만 이 자회사 GS 엔텍을 통해서 해상풍력 지금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풍력 사업까지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좀 미국 대선까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뛰었죠. 굉장히 많이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를 될 때는 누구보다 빨리 내려오긴 하지만 지금 아까서 말씀드렸던 대한고래 일정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전까지 대한고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만 좀 눌리게 되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맞다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반등을 해줬던 모인세가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2월에 이제 1차 시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조강료 등의 이제 제도 개선도 이제 연내 마무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 유치까지 좀 가능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이제 힘을 쏟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바가 있으니까요. 다만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테마성이 좀 짙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 치고 빠지면서 몇 번이고 우리가 좀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성밸브 얘기해 주셨고요. GS 글로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내가 봤을 시에 차트적으로도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현 시점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과연 그 종목이 어떤 건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해가스전 사업, 비규제 수소 사업으로 연계 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미수금이 뭐냐면 돈을 못 받은 금액입니다. 이 미수금이 최근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어요. 미수금이 뭐 1억, 2억이 아니라 거의 한 3천억, 4천억, 그리고 1,000억 단위 규모다 보니까 이 미수금 축소가 굉장히 이 재무에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스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월 달에 요금을 인상을 했어요. 가스. 그러다 보니까 유가와 또 환율 하향까지 안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때 미수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동해가스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또 메이저 오일 회사와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확장 요인까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름이 이제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잘 때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 키지 않고 이제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추워지게 되면 여러분들 뭐 보일러 틀고 가스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12월 이 하반기에 또 이런 좀 긍정적인 추우면 추울수록 이 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해가스전까지 해가지고 미수금까지 줄어들면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확정은 아니지만 이 기업도 11월 달 MSCI 지수 편입 후보군에는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그런 좀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한고래로 인해서 주가가 또 급등을 해주면서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유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대한고래 대장주였습니다.
대한거래 대장주답게 주가가 거의 바닥 지점에서 단기간 안에 무려 3배 정도가 뛰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을 차익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바닥 지지 라인에서 이 박스권을 그려줬습니다. 안정적인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은 정말 쉬워요. 그냥 대한거래 이슈가 나올 때는 오르고 아니면 대한거래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거래 회의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자리 보시면은 지금 이 파란색 선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진 게 만약에 오늘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었으면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시가 베팅 종목으로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 가져왔던 이유는 오히려 떨어졌다. 지금 3%더 떨어졌는데 4%까지 떨어진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을 받고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지금 이 파란색 5%까지 떨어져가지고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타점만 잘 잡으시더라도 내일 시가 베팅만 잘 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타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달에 있을 시추 관련 대한거래 이슈들 그다음에 11월, 12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 상단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횡보할 때 이 바닥 지지 라인에 조금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확실하게 리스크를 줄여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그나마 낮진 않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배당도 높죠?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감안했었을 시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수혜로도 볼 수 있고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자꾸 가스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가스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 계속적으로 힌트를 계속 주셨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대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사로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거의 뭐 대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희 함께 하시면 왜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내일 시가에 들어갔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 생방송 공략주 3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 오픈해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제공해 드릴 텐데요. 함께 하시는 채널로 입장해 주시면 내일 당장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하라 하실 때 매수하시고요. 매도하라 할 때 매도하시는 그런 타점까지 저희가 기회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 QR 스캔 입장하셔서요. 정확하게 함께 하시는 채널 링크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저희가 단기 스윙 쪽으로는 이제 방산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네. 오늘의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제 빠지게 만들었던 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모사드 본부 겨냥을 하는 이제 미사일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러한 좀 중동학적 리스크가 발발함으로써 아무래도 주식 측면에서는 우리 방산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시선이 좀 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일정 매매 달인이시니까 제6회 이제 방위 산업전 열렸거든요. 네, 이제 맞습니다. 170개 기업들이 참가를 하니까 어떤 기업들이 또 이제 눈여겨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줄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튀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게 이제 현대로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대로템이 올해 주가만 보니까 한 110%대 오름세가 나타났더라고요. 네. 지금 20일이었죠. 9월 20일에 신고가 기록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 네. 아무래도 이제 K2 전차에 관련해서 폴란드 2차 실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적 좋고 수출 잘 되고 그리고 앞으로 중동 불안까지 감안했을 때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현대로템은 제가 심지어 이 방송 히든 종목에 들고 왔었고 아직도 저희는 보유 중에 네네.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랑 중국 지금 지정학적 갈등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지금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을 좀 민주당에서 높이려면은 중국을 억압하고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미국의 지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요. 폴란드나 동유럽 국가로부터의 수주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국내 방산의 가파른 수주 잔고 증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지금
국내 3대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견인하는 이유가 다 이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나토 지원이 좀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자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들은 자국을 좀 위한 자국 인민주의 좀 자국민을 위한 주의를 하기 때문에 나토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좀 이런 좀 모르잖아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할지 몰랐고, 그다음 중국이랑 대만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랑 지금 하마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전쟁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비가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랍 쪽에서도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각국 군비 증강 등 하반기에 이제 보통은 하반기에 방산의 좀 이제 성수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산 가져온 종목 이유는 이 정도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만. 예, 현대로템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또 역대급 실적, 그다음에 역대 영업이익, 매출액 다 포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K2 전차까지 있지만 또 가장 큰 게 있어요. 얘는 지금 방산 쪽도 좋지만 이 열차 수주 부문도 굉장히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방산 쪽도 좋고 K2 전차도 좋고 그다음에 열차까지 좋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가 1위예요. 지금 MSCI 지수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1위입니다. 그 후보군 중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아까 확인했을 때 6조 정도 됐거든요. 6조권이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품 지급 등을 또 약속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 이게 뭐냐면은 바로 계약 부채입니다. 기업의 부채가 많으면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다릅니다. 계약 부채 같은 경우는 못 받았던 돈을 좀 받는 부분이어서 1조 6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에 또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까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굉장히 정말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좀 눌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눌리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눌리고 언제 눌릴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 눌릴 때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또 오늘 제가 알기로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는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런 조정 타이밍, 언제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풍산이죠. 풍산도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고 오고 싶었지만 지금 그 액면 분할로 인해서 지금 거래가 정지이기 때문에 제가 못 들고 왔고 풍산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일단 방산 사업 부문에서 군용 탄약, 총알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총알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알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구리죠. 그래서 구리값이 오르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잘 오릅니다. 근데 최근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구리값이 연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한 4%, 구리 선물에 4% 올랐고 오늘은 한 1%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이 풍산은 구리의 영양, 구리의 대장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탄 생산 시설에 또 680억까지 투자를 했다는 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방산주에 관련해서는 이제 하반기가 약간 성수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하반기의 수출이 전망이 굉장히 밝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방위비가 좀 증액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더욱더 수출이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로템, 풍산도 좋지만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은 따로 있다. 이 종목이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바로 힌트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UAE, 사우디, 이라크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죠. 천궁입니다. 천궁이 고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또 하마스 전쟁까지 있죠. 이러면서 정세 악화가 됐고 지금 중동 쪽에서 지금 군비 확충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랑 사우디가 굉장히 이라크가 이번에 그래서 천궁 바로 계약을 한 부분이고요. 천궁을 바로 알려줘 버리시네요. 네, 천궁이면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천궁. 그래서 또 이 기업도 계속 말씀드렸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군 두 종목이 이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이랑 이 기업도 이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조금 하위권에 있다가 이번에 이라크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 천궁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신호를 줬었어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지금 거의 쌍바닥 느낌에서 지금
주식의 V자 반등을 확실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랑 앞으로 지금 3분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감을 또 원래는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이라크 이거는 나중에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지금 이런 좀 강력한 모멘텀과 일정 때문에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되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거면 대표적인 종목만 보시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편입 전까지 우상향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닥 구간에서 출발을 했고 앞으로 이 천장을 뚫고 최고가 24만 9천 원이라는데 이거 충분히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지켜볼 만한 매력적인 관련 종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로템과 더불어서 이 기업도 11월 달 MSCI 지수 편입 11월까지는 충분히 끝까지 우상향을 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계시면 충분히 큰 상승률을 맛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 종목은 최근에 한 25% 정도 올랐네요. 빠르게 또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산주도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게 가장 수익률 측면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전략 이 채널 입장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또 시그니처 주식의 봄 히든 종목도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K푸드입니다. 네. K푸드를 들고 온 이유. 그래서 저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라면을 라면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는데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라면이랑 스낵 유제품을 제조하고 구매하고 이번에 또 밸류업 지수가 편입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번에 밸류업 지수가 편입되든 안 되든 그렇게 주가를 그렇게 쉽게 흔들지 못했던 오히려 선반영이 됐다는 느낌 때문에 떨어졌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히 그래도 없는 것보다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두 달 뒤에 밸류업 지수 ETF까지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럽향 수출까지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내 네덜란드 법인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까지 정말로 공략을 잘하고 있고 미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는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남미 시장까지 지금 진출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매출액이랑 수출 데이터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굉장히 우상향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게 제가 지금 7월 달이랑 8월 달 누계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24년 7월 데이터만 보시고 그다음에 23년 7, 8월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무려 40%나 급증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이게 전월 대비 떨어졌던 이유는 지금 확실히 어쩔 수가 없는 게 환율이 좀 안정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뭐 국제유가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졌지만 9월달 수출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큰 게 밀양 2공장이 지금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 대비 약 캐파가 40%나 오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력 제품 라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작을 많이 못 하고 있어서 제작만 충분히 캐파만 늘린다고 하면 생산시 공장만 늘리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수출과 함께 더불어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까지 충분히 크게 개선될 수 있고요.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가가 폭등했을 때 잡는 것보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좀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또 이제 라면에 대한 K푸드에 대한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업도 좀 비쌉니다. 비싼데 일단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 좀 액면 분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도 진짜 뻥 뛰었어. 상한가를 달성하고 진짜 주가가 저점 대비 거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무거운 주식도. 하지만 고점 대비 지금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떨어졌는데 이게 딱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지지 라인을 잘 만들었죠. 지지 라인을 잘 만들어주고 고점 대비 지금 추세가 지금 확실하게 약간은 좀 느리긴 하지만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바닥 구간에서 반등해줬다. 추세가 전환이 됐으면은 주가에 한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만약에 지금 주가가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라면이 유명한 종목이겠죠. 이렇게 네. 단가 자체가 좀 큰 것들은 흔치가 않으니까요. 현 시점에서 약간 눌렸네요. 눌린 네. 게 오히려 약간 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팍스TV 히든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콘텐츠 업로드해 놨습니다.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